요즘 같은 분위기에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사면 뭘 어떻게 알아보고 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봤어요. 23년 처음 집을 샀었는데 후회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는 대출도 공부하자예요. 사실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데 첫 집을 산 건 지방 광역시에 집을 샀어요. 왜 그랬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대출받아 집을 사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 전세 대란이 불면서 신혼집도 선택해서 못 들어가는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2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지방을 돌아다녔어요. 이때 배운 투자 원칙 중 하나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내가 모아둔 종잣돈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며 나의 자산을 불려가는 갭 투자 방식이었죠. 그래서 23년 4천만 원으로 광역시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이게 첫 내 집 마련이 된 거죠. 그런데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서울 수도권은 2억에서 3억씩은 상승을 했죠. 아시겠지만 23년은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던 시기예요. 1, 2억은 그냥 떨어졌던 시기죠. 이때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전세금 9천만 원, 현금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 현금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금 1억 6천만 원에 대출 4억 2천만 원을 받으면 대략 5억 8천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현재 7억 9천이 되었거든요. 3년 동안 원리금 7,200만 원 정도가 들었어도 2억 이상은 이득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영끌이냐? 영끌의 기준은 저축액의 60%로 잡으면 무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맞벌이를 하며 50% 저축을 했었는데 이 정도 원리금을 갚아도 저축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현금 유동성도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소득이 높았냐? 그냥 평균 직장인 연봉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저축률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살면서 한 번 쓸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을 잘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한계를 두지 말고 넓게 보자. 제가 21년부터 2년 동안 지방만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차피 서울에서 내 돈으로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보며 지방을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넓은 지역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안 된다고 낮은 급지 혹은 지방을 보며 기회를 막아두지 말고 넓게 아는 지역을 여러 군데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결혼하면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 처음 정착하며 지내는 주변 지역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와이프도 결혼하며 들어갔던 전세집이 편하다고 굳이 이사를 가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부동산 공부를 하며 아는 지역을 넓혀가고 있었고 같은 가격으로 더 살기 좋은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죠. 지금 이사 오기 잘했다면서 와이프가 더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처럼 일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는 게 내 집 마련인 만큼 적어도 3대 업무 지구, 강남, 종로, 여의도 1시간 이내에서 나의 직장과 가까운 지역들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집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누구는 집값 하락할 시기다, 또 누구는 상승할 차례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민만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아파트는 거주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근데 집을 사기로 했다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살 집인데 어떤 거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주 비용을 낮추고 낮춘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지방에서 투자한 것들이 일부 수익도 나면서 최근에 투자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는 2인 가족이다 보니 크게 불편함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3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어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3인 가족이 되니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특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특히 우리 부부는 정말 짐이 없는 편이었는데도 계속해서 집이 좁아지고 넓은 곳으로 찾게 되는 이 느낌. 게다가 내년이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계약이 끝이 나는데 요즘에는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죠. 그나마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와 있는 매물도 찾기 힘들고 이사할 때쯤에 둘째도 태어날 텐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해지는 되겠지만 정작 나의 실거주 만족도는 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지인지 바닥인지 알고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집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죠. 그러니 단순 돈벌이로 보기보다는 거주의 안정성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지인지 바닥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말하면 누군들 말 못하겠어요. 과거 서울은 21년에서 22년이 꼭지인데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돈을 못 벌었을까요? 적게 버냐 많이 버냐의 차이지 결국 돈은 다 벌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 연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연끌의 범위는 저축액의 60%. 연끌에서 집 샀는데 요즘같이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집을 사고 후회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요즘 주담대 금리도 올리니 많이 하는데 그러다 집값까지 떨어지면 괜히 샀다고 후회하며 평생 가족들의 원망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락장에 집을 팔겠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저 같은 투자자들은 또 이걸 사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니 부담이 없다면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마음 편히 오래 가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거주의 안정성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21년, 22년에 꼭지의 집을 샀어도 결국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의사항들을 실천하신다면 상장 폐지되는 집은 사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꼭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 집을 사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렇다고 현재 나의 선택을 후회하냐?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거래 경험과 집을 보는 안목도 쌓아오며 돈도 조금씩 벌었죠. 그럼에도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다음에 내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방향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거울 삼아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